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보세요. 차량 7대 들이받고 연락 두절. 아니 이렇게 큰 사고를 냈는데도 연락이 두절됐다. 혹시 김묘성 기자님 뭐 크게 다친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사실 얼마나 다쳤는지도 모릅니다. 에? 왜냐하면요. 사고 이후에 아예 행방이 묘연해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화면이 준비됐는데요. 네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허, 네네.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한 대가 크게 우회전을 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냅니다. 그러고선 주차된 차들을 어머나.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택배차가 바로 옆에 주차된 차량들과도 부딪히거든요. 허. 곧이어 사고를 낸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남녀가 내립니다. 어머. 좀 있으면 보일 거예요. 지금. 네네. 내렸네요. 아,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런데요. 시동이 켜진 채 그 차량만 그대로 남겨두고는 그 장소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 차량 망가진 거 보세요 지금.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택배 차량은 앞 범퍼가 완전히 떨어졌고요. 네. 옆에 있던 다른 차량들은 이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였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저 사라진 저 운전자와 조수석에 있던 사람 일단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차량 지금 훼손된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찌그러져서 지금 피해가 심각한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저렇게 가만히 주차돼 있던 차량 무려 7대나 들이받았습니다. 어머나. 이 사고로 인해서 많은 차량들이 저렇게 찌그러지거나 파손됐고요. 그리고 가해 차량 역시 조명이 깨지고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네.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없었다는 거죠. 아하. 자, 그렇지만 네. 피해가 단순 파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까 피해 차량 중에 뭐가 있었죠? 택배차가 있었죠. 맞나요? 이 택배 기사는 차량도 고장났지만 그날 택배 일을 나가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겁니다. 어떡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이렇게 네. 큰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7대나 파손됐으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나와서 주변 이런 주변에서 주민들이 모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주변을 서성이던 이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나. 그것도 차량 시도까지 켜둔 상태였죠. 경찰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지금까지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아니 연락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돼. 근데 저 당시에 저들의 모습을 지켜본 분이 있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음이 나고 차량 경보음에 엄청 울려댔어요. 그래서 나갔더니 보조석에 있던 여자분이 내려서 내가 운전할게 나와 이렇게 서로 이제 운전대를 바꾸려고 했는데 제가 거기 서서 사진을 찍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나왔으니까 소용없다는 식으로 그러다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때 은근슬쩍 도주하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7대를 새벽 시간에 들이받으니까 여러분 상상이 뭐 콱콱 뭐 이상 막 엄청난 괴금 났을 거 아니까 다들 졸린 눈 비비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명기 원장님 본인 자기들이 얘기하잖아요. 야 이제 틀렸어. 사람들 다 지켜보고 있어. 안 돼. 근데 왜 현장에서 내빼요? 일단은 저렇게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저기에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잖아요. 네. 엄청난 일이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본인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하.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좋은 표현을 저분들한테 쓰면 안 되겠지만요. 네. 첫째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하. 또 두 번째는 저 상태에서 경찰관이 오게 되면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마지막에 또 실질적으로 만약에 한쪽이 음주를 했다라고 가정하게 된다면 아하. 어느 정도 음주가 아닌 상태에서 본인들은 조사를 갖다 받고 싶은 마음이 법적으로도 유리하고 상황을 설명하고도 낫고요. 네. 또 마지막 가정은 저 두 분이 같이 있는 게 경찰 조사라든가 여러 면에 드러나게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본인들이 같이 있는 거를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마음도 있었을 뭐 가능성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보세요. 최준범 교수님. 네. 연락 두절 상태라는데 저 차량의 번호판을 수배해 보면 차주가 누군지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누군지가 불분명하고 피해를 준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네. 가해자가. 가해자가, 그런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이 출동을 해서 과학수사대가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번호판 보고 누구 소유인지 확인했더니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50대 여성. 아하. 그래서 그 집에 갑니다. 네. 그래서 초인종을 눌렀겠죠? 아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방대를 불러서 강제로 문을 개방을 합니다. 아하.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아무도 없었던 어머나? 거예요. 그리고 도주 정황이 파악이 됐는데 아. 옷가지나 이런 것들 막 급하게 짐을 싼 흔적 있잖아요. 막 영화나 집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 흔적이 발견된 걸로 봐서는 아하. 사고를 내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망을 간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이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대한민국은 3년이 받았는데 도망가면 어딜 간다고 지금 연락도 안 받고 지금 내빼인 거예요.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CCTV 관제센터에서 다 경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현장에서 이렇게 뭐 옷가지까지 챙겨서 도망갈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다는 그러네요, 생각이 이제 보니까. 들잖아요. 이게 지금 아파트 주차장이면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도 아니고 한 대를 받으면 실수였다면 놀라서 멈춰섰을 텐데 7대를 연속적으로 들이받은 저 영상만 보더라도 운전자가 지금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목격자들 말도요. 이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경찰이 지금 목격자들이 진술이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이 차량에 탑승한 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운전자인지 이걸 좀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경찰도 음주운전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CCTV 등 분석해서 도주 경로 추적 중인데 네. 검거하는 대로 사고 미조치, 그러니까 일단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아하. 왜냐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못했기 그러네요. 때문이에요. 아마 그걸 노리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른바 우리가 물피도주라고 하죠. 사고 후에 이 정도 사고를 내놓고 제대로 상황을 정리를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네.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하고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스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지은 사람들은 어디 숨어서라도 인터넷으로 자기 관련 뉴스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 다 검색하니까 이 방송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가방 가지고 다시 와요. 그리고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못하니까 나 그때 술 안 마셔서 할 수 있겠죠? 자, 100번 양보해서 그래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측정 못한다 치고 어쨌든 저 차량을 들이받은 저 죄값은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요 3년이 바다에 도망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면 자수했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